새벽 6시 서해 최전선 연평도. 지금 이 바다에선 배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어장으로 들어가는 꽃게잡이 배들이다.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빠른 고기 많은 걸 빨리 가려고 저기요. 네 배, 5배 차이나요. 꽃게철이 돌아온 연평도 바다.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인 이 바다는 어민들의 희망이 걸려있는 삶의 최전선이다. 지난 9월 중순 연평도에서는 가을 꽃게잡이 첫 출항이 시작되고 있었다. 55척의 꽃게잡이 배가 모두 출항한 이날 취재팀은 그물을 가득 실은 한 배에 승선했다. 어장에 도착한 선원들은 재빨리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닷자망이라 불리는 그물이다. 2개의 닻을 달아 꽃게가 들만한 지점에 고정시켜두는 작업이다. 발 조심해. 닷자망을 설치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 자,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해. 닻의 무게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배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발로 벗으라고. 찾아버려. 실수로 그물이 얽혀버렸다. 모든 동작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 이럴 땐 그물을 잘라내버리는 수밖에 없다. 닷자망은 그물을 바닷속에 고정시켜두고 조류를 이용해 꽃게를 잡는 방법이다. 설치한 다음 날 그물을 걷어 꽃게를 따는 연평도의 전통 어법이다. 그물 설치에서부터 선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이 작업이 오늘 하루 벌이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원들은 비슷한 처지에서 이 배로 모여들었다. IMF 이후로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배로 와요. 지금 직업이 불투명하고 직장에서 많이 지금 거의 구조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어선 쪽으로 다 많이 유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 이거 탄 선원들도 처음 여기 선장님하고 처음 일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여기서 4명은 거의 다요. 거의 다가 처음 일하는 사람. 벌써 설치된 그물을 올리는 배도 있었다. 7톤급 재성호였다. 닷자망 그물은 올리면서 잘라내고 서너 번 쓰고 나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 그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닷자망의 최대 장점은 꽃게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꽃게들은 간격을 두고 그물에 얽혀 상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고정시켜둔 그물에 어떻게 꽃게가 걸려드는지 취재팀은 그것이 궁금했다. 꽃게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겉으로 보기에도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다. 결국 바다에 들어가기 무섭게 수중 촬영팀은 물살에 밀려 순식간에 100여 미터 밖까지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수중 상황을 촬영한 화면이다. 조류는 급류나 다름없었고 바닷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람 심장께서 못 와서 나 안 하고 들어갈까 이제. 나 안 돼가서 이거. 그 연락을 막 붙여야지 이거. 도다 혼자 들어가고 이거 불안해서 이제. 두 번째 시도. 조류는 여전히 셌다. 수중팀은 닷자망 그물을 붙잡고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물속 가시 거리는 30cm 미만, 수심 10.5m. 물살은 거칠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물의 흐름에 의해 이리저리 떠밀리던 꽃게들이 그물에 걸려 있었다. 꽃게는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이동력이 좋다. 하지만 3중 그물로 된 닷자망에 한 번 걸려들 경우 어떤 것도 꼼짝을 하지 못한다.
수중팀의 카메라에 그물에 얽혀드는 꽃게의 움직임이 정확히 포착됐다. 걷어낸 재성어의 그물에는 실수로 걸려든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꽃게잡이 선원들에게 가오리 한 마리는 관심 바뀐 듯했다. 이들은 오로지 꽃게잡이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날 재성어는 그럭저럭 평년작을 했다. 이 정도면 남는 건 별로 없다. 선원들 일당이 빠지고 기름값, 그물값 정도는 건진 셈이다. 본격적인 가을 꽃게철은 11월. 대규모 어황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꽃게들도 덜 여물었다. 요즘은 어때요? 시세가 좀 좋은 편인가요, 그래도?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좋아요. 이렇게 찾으면서 그럼 이런 거는요, 지금 이건 아직 많이 빨개지지가 않았죠. 수온이 차지면 빨개진다고. 수온이 그래서 차지면은요, 꽉 차요. 예. 그러면 그 상품으로서 좀 가치가 높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있죠. 빨개져야. 꽃게는 여름 산란을 마치고 이제 막 살이 오르고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은 배꼽이 완전 파랗잖아요. 네. 까보면 장이 없죠. 장이 별로 없잖아요. 아, 이거 지금. 빨간 장이 없잖아요. 빨간 장이. 장이 생길 얘기잖아요. 꽃게는 신선도가 생명이다. 활게와 죽은 게의 가격차는 킬로그램당 3,000원 선. 특히 연평도산 꽃게는 신선도가 좋아 상인들이 제값을 쳐주기로 유명하다. 이들이 굳이 비싸고 위험하면서 품이 많이 드는 닷자망을 고수하는 데는 살아있는 꽃게를 출하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데도 많이 살아있네요? 네, 살아요. 그 기온이 세다고요, 그리고. 출하 준비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야 이들은 점심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뱃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대부분 뛰어난 요리사며 손이 크다는 사실이다. 게가 잡히니 인심도 살아난 것일까? 서울에서 온 취재팀을 위해 넘치는 인심을 발휘해 보였다. 없어. 아니 밥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나 이거? 밥은 익었나? 아니 두 분이 와서 밥 좀만 더 해봤는데 이걸 밥을 남게 생겼어. 아니, 얼마나 했길래 그래요? 아이고 싶어 이거. 하야. 이 선상의 식탁에는 보기 드문 반찬도 등장했다. 아, 좋다. 그냥. 네. 31살의 선장 박재복 씨는 1억 5천만 원의 그물값을 대고 5명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꽃게가 드는 한철, 그들의 1년 삶이 결정된다. 재성어 선원들은 지금 그 기회를 맞고 있는 중이었다. 꽃게 배들의 작업이 끝나가는 오후, 연평 부두에는 운반선이 도착하고 있었다. 숙게 하나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숙게 하나.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는 육지로 실어나르는 운반선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었다. 꽃게의 출하 단위는 40kg들이 상자다. 한 상자에 60만 원 정도로 거래되는 꽃게가 어선 한 척당 평균 10상자 이상씩 출하되고 있었다. 연평도에서 인천 공판장까지는 4시간 거리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얼음을 채워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시작 단계였다. 돈 많은 데가 그냥. 많은데 숙회는요? 숙회는 지금 한 5,000원, 6,000원대. 5,000원 치면요. 봄에 잘 나갈 때는 얼마씩 나갔어요? 17,000원, 18,000원까지 나갔지. 이거 아직은 저 게가 좀 덜 여물어서 조금 그럼 더. 좀 물이 좀 차지면 좀 비싸게 예, 나가겠네. 조금 이제 다음 쌀이나 내 아직 장이 덜 찼어요 게가. 지금 차는 중이야. 예.
운반선은 선원들의 보급품까지 싣고 왔다. 물가가 비싼 섬이기 때문이다. 뭐 들었어요 그 안에? 부식. 이렇게 바로 배로 지급한다 보죠? 부식 뭐 김치거리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고추장 뭐 이런 거. 꽃게가 몰려들면서 외딴 섬 연평도는 활기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부두에 도착한 재성어는 가을 들어 처음으로 꽃게에 출하를 했다. 지난 봄 많이 잡힐 때는 하루 50상자씩 2~3천만 원 물량도 너끈히 출하한 재성어였다. 오늘 물량은 8상자 약 500만 원 수준이다. 첫 출하로는 출발이 괜찮았다. 일곱, 8개. 뭐 풍년작이에요, 풍년작. 생꽃게에 대한 평가들이 어때요? 글쎄 우리가 볼 때는 꽃게는 연평 꽃게가 좋은데 우리는 먹는 사람들한테 그렇고 단 게 연평 꽃게를 가지고 이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둔갑을 하는 수가 있지. 꽃게 요것이 이게 토종백이지. 연평이나 덕적이나 인천거리에서 잡는 거는 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지. 조업을 마친 선원들은 밤바다로 몰려 나왔다. 꽃게 사냥이다. 꽃게는 대표적인 야행성 어종이다. 낮에 모래 속에 숨어있던 꽃게는 캄캄해져서야 활동을 시작한다. 밤바다는 온통 꽃게 천지였다.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 꽃게가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꽃게가 밟히는 바다에서 사람들은 꽃게를 맨손으로 줍고 있었다. 그들만의 여가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이 갯벌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 뻘밭 속엔 주민들의 생계수단, 바지락이 살고 있다. 이렇게 연평도 갯벌에서 캐내는 바지락은 하루 평균 10톤에서 15톤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자연산 바지락이다. 지금 골라내는 건 어떻게 해요? 저희 껍질하고 바지락 작은 것들이요. 이 작은 것들은 상품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화 보려고 해서 이 구멍으로 낫기 위해서 치는 게 돼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 힘드세요?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75이요. 아이고 안 힘드세요? 예. 75. 매일 나오시나 봐요? 매일 나오죠. 연세 많으신데 괜찮아요? 괜찮죠. 아직은 운동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요. 운동을 하니까. 여기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많은 사람이요? 한 80대 되는 사람 있죠. 아 그래요? 천여 주민이 모여 사는 연평도 주민의 절반이 어촌 계원이며 그들 누구나 갯벌에 들어가 바지락을 캘 수 있다. 꽃게잡이 수입의 대부분을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에 비하면 바지락은 순수한 연평도 주민들의 생계수단이었다. 주민들이 목돈을 만져보는 시기도 바지락철이다. 10kg 한 푸대에 2만 원, 한나절만 캐면 20kg까지 캘 수 있으니 하루 4만 원 수입이 된다. 연평도가 바지락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루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바지락들이 제 스스로 자라나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자 신비였다. 자연산인데도 그 뭐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10톤 내지 15톤을 뭐 아마 출하한다면은 어느 산 하나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대량 생산이 되는데도 그래도 바다에서는 그게 그냥 캐도 나오는 게 바로 그 바지락이 돼서 그 자연의 신비라는 게 참 이로 말할 수 없죠. 연평도에서 낙지에 관한 선수로 통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한부준 할머니다. 한참 때 하루에 100마리까지 잡은 적도 있다고 한다.
잘하셨잖아. 젊은 사람도 한나절 걷기가 힘든 뻘밭이다. 항상 이렇게 힘드세요? 그래요. 그거 하나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엄청나게 빨리 숨어버리네요. 그래.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낙지 구멍을 찾아냈다. 그렇게 파헤친 뻘 속엔 어김없이 낙지가 숨어 있었고 깎구만. 2시간 만에 할머니는 20마리의 낙지를 잡았다. 몇 마리예요, 몇 마리? 이딴 거 하나 사진 안 하고 왜 사진을 찍기 생겼구나. 할머니는 한 마리 1,000원씩의 산낙지를 팔고 있었다. 하루 평균 2만 원씩의 벌이는 되는 셈이다. 자손들은 모두 외지로 보내고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다. 무섭다고 자꾸 나오라 가죠. 뭐가 무섭다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하고. 여기 어떤데? 그게 말이야 괜찮은데도. 인도 사람들은 아예 죽을 줄 알아. 여기 연평도에 있으면요? 그래. 북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 할머니는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었다. 20년 전 남편이 중풍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연평도 바다는 유일한 삶의 도전이었다.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물목엔 주민들의 또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 건강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동 고기잡이다. 참나무 기둥에 그물을 끼워놓고 바닷물이 빠지면서 걸려드는 고기를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횟감으로 인기가 있는 광어를 비롯해 삼치는 주요 소득어종이다. 쌀만 있으면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연평도다. 취재팀은 바로 그 풍요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1년도 올해 조기 깐 거야. 어느 구석에 와서. 이게 1년 생인지 요거 3년이 돼야 말이야. 예. 먹을 만하거든 무슨 고기도. 이거 생기는 길이 있어 또 여기도. 다 계기가 드는 게 아니야. 이 삼치도 또 드는 계기가 드는 데가 있고. 그게 뭐 그냥 다 많이 잡는 건 아니지. 뭐 안 나는 거 없어. 밴들이 뭐 그냥 뭐 여기 뭐 안 나는 거 없어. 대체 연평바다가 어떻길래 고기가 든다는 것일까? 취재팀은 어장의 비밀을 찾아보기로 했다. 물속에서 취재팀이 가장 먼저 만난 어종은 새끼 상어였다. 상어는 용케도 그물을 비켜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그 다양한 어종들 가운데 그물을 찢고 들어온 고래도 목격됐다. 이 바다에 상어와 고래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먹잇감 또한 풍부함을 의미했다. 연평도 바다가 천혜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조류 때문이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데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이었다. 꽃게들이 연평도 바다로 몰려드는 것도 이 바다가 건강한 생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이 빠지면서 사람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건져내기 시작했다. 건강망에 걸려든 고기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었다.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흙보다는 바다를 더 믿고 있는 듯했다. 주로 뭡니까? 주로 삼치네요. 삼치, 조기도 있네요. 조기. 조기도 큰 그래, 게 조기 많이 나오네요. 잡혔어. 우리 한 열. 조기가 다시 옵니까 연평도로요?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저 아저씨 말로는. 나는 잘 모르니까. 조기. 응. 이 잡은 건 어떻게 하세요? 이거요? 예. 뭐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지요. 뭐. 여기 전부 다 이게 48간이 농사꾼인데 네. 48간이야 예. 전부 예. 농사꾼인데 농사꾼들이 예. 뭐 개항돈이나 쉬고 반찬이나 좀 하고 그러고 돈 사는 거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잡아서 팔면 1년에 잘 잡으면 한 4, 500만 원 사고 못 사면 한 200만 원 이렇게 사고 고기가 매게 잘 잡히지 않아요. 잘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고 그런 애가 있거든. 오후 늦게 바다로 나가는 배도 있었다. 낚시로 존치를 잡는 명랑호였다. 연평도에서 나는 농어나 존치, 민어는 국내에서도 회나 매운탕 감으로는 최고급 어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연평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낚시로 존치를 잡아왔던 곳이다. 아따 크다. 우르곤디 가격이 어떻습니까? 원래 키로에 10,000원씩인가 판다는가 봐요. 아마. 낚시란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했건만 이곳에서의 낚시는 기다림이란 말조차 무색할 정도였다. 이런 거는 얼마에 대답할 수 있어요? 키로당 6,000원이요. 키로는 6,000원이요. 지금 준치 오늘 잡은 게 좀 준치인가요? 다른 어종들 없습니까? 저 광어요. 저 아 이게 준치예요? 이런 거는 얼마에 팔려나가요? 이거 지금 한 마리에 10,000원씩이요. 한 마리 10,000원씩이요?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들은 의외로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맛이 뛰어난 어족이 준치다. 썩어도 준치라는 옛말은 준치에 감칠맛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게 일이 요즘 덥고 그러니까 한 잔씩 하셔야 또 이게 힘이 나고 그렇죠? 또 그래야 또 잘 잡히죠 뭐. 기분이 또 좋죠. 이것은 이른바 연평주법. 술잔 하나만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 마시는 별난 주법이다. 중치가 작년 봐서는 여기가 중치가 많이 붙질 않았어요. 작년에는 좀 중치가 많았는데요. 못 잡아도 한 30마리, 40마리 잡았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되게 했는데 혼자서 10마리, 15마리, 10마리에서 15마리 해서 그 정도밖에 못 잡았더라고요. 취재팀에게 연평도 바다는 풍요로운 천혜의 어장 그것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8년 만에 맞는 연평도의 대풍어기다. 취재팀이 만난 연평도의 어선들은 모두가 풍어의 꿈을 품고 있었다. 바다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취재팀은 연평도 바다에서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재성호의 조업 현장 주변을 맴도는 해군 함정을 발견한 것이다. 이 해역은 이른바 완충구역, 곧 남과 북의 바다가 맞닿아 있는 긴장의 현장이다. 여기까지 지금 다 연평도 구역이죠? 네, 연평도 구역이고 네. 요 바로 보이는 서단 끝뿌리 예. 끝뿌리에서 쫙 해가지고서 달린 거죠. 저거는 기린 거는 저 이북당에. 아 그럼 저기 있는 섬은 이북섬이에요? 저 조그맣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이북당이에요. 그럼 이 배로 가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무리 배로 가기도만 시간 요 섬까지는 한 10분이면 들어가죠. 아 이북까지요? 네, 10분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북한이 지척에 보이는 곳이다. 연평도 섬 끝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조업 한계선이고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까지 조방에서입니다. 배들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그렇죠. 저 이북 쪽으로 못 가고 이 안으로만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인가요? 거기 지도선인데, 거기서 지금 거기에 우리 그 조업 항해선에서 딱 저기 해서 위치하고서.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요. 지도선이 어선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 교선들이 지금 여기서 약 한 2km만 더 내려가면 돼. 2km. 바로 네, 바로 여기서. 수신 있는 지점이 그때. 저 2km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서. 그러면 그 당시 때 저기 이북 배들이나 경비정들이 바로 이 지점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같이 격전인 거죠, 전부가 다.
그래 연평도 이렇게 많이 돋아서 했으니 얼마나 연평도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교전이 벌어졌던 지난 6월은 1년 중 꽃게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였다. 취재팀은 동부가 최전선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민들이 한철 꽃게를 잡아 1년 생계를 해결하는 이 바다는 남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긴장 지역인 것이다. NLL 곧 북방 한계선은 연평도 바로 위를 지나 백령도로 이어지는 바다의 비무장지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지역에 접근한 적이 없다. 취재팀은 완충구역을 항해해 보기로 했다. 이 물길은 철책선 없는 휴전선이다. 한치만 벗어나도 북한의 영해인 것이다. 북한 옹진반도도 목격됐다. 그 앞바다는 한반도 최대의 황검어장이다. 난류성 어종들이 연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면서 사람의 접근까지 차단된 수산물의 천국이다. 북한과 이웃해 있지만 분명 이 바다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3.6km 전방 장지도에선 북한 어선의 조업 장면도 목격됐다. 이것이 연평도의 운명이었다. 그날 저녁 취재팀이 찾은 곳은 연평도 주둔 해병부대였다. 1분 초! 주간 선당세! 총대 샀다라! 초! 샀다! 오후 5시 30분 해병대 해안 수색이 시작됐다. 0-15분 만조 19시 52분 BMT 매일 반복되는 해병대 해안 수색, 계속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연평도 북쪽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다. 이 지역의 주민은 군인들이다. 군인들 대부분이 연평도에 배치되는 순간 연평도 주민이 됐음을 절감한다고 한다. 이 섬이 낙도이기 때문이며 북한과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인 듯 진지했다. (3.6km) 전방 장지도에서 북측이 비춰대는 서치라이트 불빛도 선명하게 포착됐다.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에도 남과 북은 첨예하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섬마을엔 밤의 휴식이란 없다. 연평도 주민이 되는 순간부터 연평도 사람들은 이 긴장감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연평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은 상급부대에 관심이 많고, 어떤 저가 맡고 있는 중대도 대원들을 교육할 때는 예전에는 어떤 부대 위주 어떤 그런 교육이었는데 지금 부대 관리 위주에서 벗어나서 계속 전투 임무 위주 교육훈련으로서 우리 부하 중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황이 내일 모레가 아니고 지금 바로 발생한다. 그럼 발생하면 바로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걸 저희는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었다. 어선들은 발이 묶였다. 그러나 연평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 기상에선 조업이 가능하다. 여기가 조금 계획이 돼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좀 통제되는 게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엄청나요. 사실 이 어족자원은 많은데 나가는 날수가 많이 통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 어획고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는 솔직한 얘기로 이 덕적처럼 그 어선들처럼 출하만 된다면은 여기는 정말 부자돼요, 어민들은.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연평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단 한 척의 어선도 출하하지 못한다. 꽃게떼를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어민들이다. 지금 저 이북하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도 좀 이렇게 어장을 터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솔직하게 해서 꽃게가 많이 잡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빨리 이게 완화가 돼가지고 꽃게가 많이 잡히는 지역 가가지고 조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어민들의 바람입니다. 서해안에 조기가 넉넉하게 났던 60년대까지 작은 섬마을 연평도엔 국내 최대의 조기 파시가 섰었다.
전국의 조기잡이 어선들이 연평도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조기잡이 성어기를 맞아 서해안 연평도에서 5마일부터 10마일 내에 우리나라 전관 수역에는 어선 1,500여 척이 집결. 동해안의 명태가 서해안의 조기가 풍성하게 들던 그 시절 연평도는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이었다. 1만 750톤의 어획구를 올려 총 5억 6,436만 남해안에서부터 연평도 앞바다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선 어선들은 장관을 이루었고 그들을 상대로 한 상점과 술집들도 덩달아 최대의 대목을 맞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생겨난 것이 사흘을 벌어 1년을 먹고 사는 섬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74년부터 조기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연평도는 잊혀진 섬이 됐다. 출어가 없는 날 재성호 선원들은 배소리와 그물 손질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꽃게의 최고 성업기였던 지난 6월의 서해 교전 때도 이들은 열흘간이나 조업을 하지 못했다. 당시 연평도 전체가 입은 손실은 약 40억 원, 배 한 척당 하루 평균 500만 원의 손해였다. 선원들 대부분이 IMF 이후 직장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젊은 선원들이었다. 평나무 선주 유성일 씨도 마지막 희망을 찾아 연평도로 들어온 경우였다. 한철 바짝 꽃게를 잡아 한미천 장만할 수 있는 곳이 연평도 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태선 살 길이 막막했던 그에게 미천이라곤 튼튼한 몸 하나뿐. 빚을 얻어 시작한 이 일에 그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1,000만 원 주고 기계 새로 2,700만 원 놓고 그러니까 많이 먹었죠. 그 정도 돈 그러면 그 목돈으로 다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뭐 여기저기서 막 둘러다 대고 매치고 내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아직 빚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많이 남아있지. 봄에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봄에도 뭐 이게 어구가 남의 어구가 됐으니까 내가 직접 만든 투생이 같은 사고가 들려고 그러는데 남의 쓰던 투생이 갖고 하니까 아무튼 사고도 더 나죠. 줄을 잘 모르니까.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부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55척의 꽃게잡이 배들이 모두 출어를 서두르고 있었다. 다행히 날이 맑아 출어에는 별 지장이 없다. 어민들은 본격 조업을 위해 며칠을 기다리고 준비해왔다. 꽃게잡이 배들은 앞다투어 격전지로 달려나갔다. 이들은 목 좋은 곳, 그물을 내려야 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년에 잡았던 거 보고 이거 작년에 잡았던 거 보고 여기가 괜찮다 해서 또 가는 거예요. 첨단 장비 없이는 고기잡이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선장의 판단은 여전히 어획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어장에 도착하자 선원들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재복 씨의 아버지도 조업에 참가했다. 재성호의 선주였던 그는 꽃게철을 맞아 아들의 일선을 돕고 있는 중이었다. 선원들은 그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풍어의 꿈을 안고 있는 이들은 가을 꽃게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꽃게로 가득 차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은 끝내 텅 빈 그물을 올려야 했다. 헛그물질을 한 셈이었다. 걔가 이게 최악이 안 걸렸네요. 제일 안 걸린 편이에요. 저 지역마다 틀리는데 이 지역은 걔가 없네요. 참참하죠. 잡혀갔죠. 빈 그물이 화근이 된 것일까? 부자 사이에 괜한 다툼이 일어났다. 더럽어. 사고랑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사고난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부자지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천상 뱃사람이었다.
뱃사람인 이상 텅 빈 그물을 올리는 것만큼 허탈한 노릇도 없다. 더구나 갈수록 꽃게가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아버지 박노을 씨다. 둘째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큰 아들은 장사하고 막내 나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막내가 이제 하는 거죠. 아드님하고 일하니까 어때? 좋아요? 아, 좋죠. 아니 내가 하다가 아들이 되다 물려주니까 그거 좋지. 나도 이제 금년뿐이지 이제 안 다닐게. 네? 이제 안 다닐 거라고요. 손 그만해야지 이제. 오늘 들어간 게 금값이 200만 원 돼요. 오늘 들어간 게. 그럼 꽃게 잡아드린 건 얼마나 되는 거죠? 꽃게 잡으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인건비 안 나왔죠. 그냥 오늘 공짜로 일한 거죠. 오늘은 그냥 공짜로 한 거예요. 바다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이 잡을 거예요. 제동 이제 앞으로 많이 잡을 거예요. 많이 잡아야죠.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 틀에 200만 원씩 하는 그물 하나를 버렸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새 새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 선원들은 바다를 믿고 있었다. 다만 바다를 알 수 없을 뿐이라고 했다. 분명 지금은 꽃게가 몰려드는 시기, 어딘가 꽃게떼가 있을 거란 믿음 하나로 던지는 그물이었다. 그날 저녁 취재팀이 찾아간 곳은 재성호 선원들의 숙소. 2명의 선원은 외지 사람이다. 이들은 배를 타는 동안 임시 숙소를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 연평도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연평도요? 예. 올 1월 21일 날 들어왔네요. 아, 그럼 꽃게는 올 봄에 처음 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요. 꽃게 잡이는 뭐 다른 배 타다가 연평도는 처음 들어왔어요. 그 보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그냥 벌만 치면 벌었죠. 뭐. 얼마나 버셨는데? 한 600 정도 벌었어요. 600이. 네. 막내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요. 29. 뭐 얼마나 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봄에도 탔어요? 예. 봄에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다른 배 탔었어요, 보면. 얼마나 벌으셨어요? 아이고, 못 밝게요. 배에 따라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선원들이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대략 1,000만 원 선. 배 한 척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에서 선주가 40%를 갖고 나머지를 선원들이 나눠 갖는다. 그러니 오늘처럼 허탕을 친 날은 종일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뱃일로 살아온 박노일 씨는 연평도 바다에 산 정인이다. 조기를 잡아 아들 셋을 모두 키웠던 그는 이제 꽃게로 생활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빈 그물을 올린 날이면 고향 생각만 가득할 뿐이다. 우리 또 여기 저 옹진인데 옹진 저 가평리라고 거기서 우리 출연 나왔죠. 언제 오세요? 6.25 때요? 6.25 때 나왔죠. 그러면은 고향 생각 많이 안 나세요? 고향 생각 뭐 많이 배이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고향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 아버님 그냥 들어간다고 해갖고 여기가 이제 주장기 된 게요. 있기 시작한 게요. 그래서 또 계속 그게 여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나가서만 뭐 아무렇게 돼서라도 이 뱃상황은 안 했을 텐데 이 소음도에 사는 게 뱃상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배하고 들어온 것도 없고 뭐 여기 배아버리만 농토라고 좀 있는데 농토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뭐 서울에서 뭐 어업밖에 할 거 없잖아요. 어업을 하는 거죠. 지금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요? 예. 저 20살 때부터 배 탔다니까요. 10년이 넘었네 벌써. 딱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뱃일이. 맞긴 맞는데 이제는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나가서 생활하고 싶고. 그럼 뭐 만약에 다른 일 하신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뭐 해야 될지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 없죠. 뭐 지금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나가고는 싶어도 나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배라는 게 그렇다고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월급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기 안 잡히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 땐도 확 벌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이 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돼. 그날 이후 재성호는 며칠 동안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엔 폭풍주의보. 사고가 높아가지고 기상이 안 좋아서 지금 통제소에서 대기. 어제는 안개 껴서 못 나갔는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림과 겸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10월) 중순 취재팀은 연평도를 다시 찾았다. 제철을 맞아서일까 그 사이 섬은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일순 창신. 추로 전쟁에서부터 이들의 각오는 비장해 보였다. 재성호는 좋은 어장을 향해 전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9월 말까지 풍어를 한 번도 올리지 못했던 재성호다. 그날 오후 재성호의 어획권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취재팀이 본 꽃게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뱃일에 회의마저 품었던 재복 씨도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올 같은 해만 있으면 정말 괜찮죠. 이 연평도에 올같이 어획구 올리는 처음이고 이런 해도 없어요. 평년 어획구에 보통 2배로 올렸으니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언제 들어왔어요? 지금 막 들어왔어요. 예. 꽃게는 섬 전체에 활기를 몰고 왔다. 오성호의 어획고도 달라져 있었다. 10대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요? 작년 가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작년 가을에도 괜찮았죠. 이 정도는 됐는데 모르겠어. 좀 더 두고 봐야겠어요. 이제 다음 돌아온 살이 그때가 시기니까 뭐 기다려봐야지. 꽃게를 따는 일은 아예 마을 아주머니들 몫이 돼 있었다. 선원들의 손이 모자랄 만큼 꽃게가 넘치게 잡힌다는 의미다. 바빠야 살아. 바빠야 살죠. 1시간이야 5,000원씩. 그럼 보통 이거 가져오면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잘 따면은 한 4시간 저기 하고. 이 일은 주민들에게도 쏠쏠한 수입이 되고 있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다. 바다에 갔다 바지락 캐러 갔다가선 오셔가지고 밥들을 못 잡숴서 지금 간식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꽃게 따고 바지락 캐는 것만으로도 밥 먹을 새 없이 바쁜 일상이었다. 바지락 출하를 기다리는 주민들 가운데 취재팀은 낯익은 얼굴도 발견했다. 낙지는 안 했어요? 네? 낙지는 안 잡았어 오늘은? 오늘 언제 낙지 잡아 이거 캐는데. 그 정상. 낙지도 추행해야 돼. 바지락 캐는 것도 너무 바빠서 낙지 잡을 시간을 낼 수조차 없다는 할머니였다. 구망태 긁게 4만 원이야. 할래. 시망태 긁으면 6만 원이고. 그럼 많이 버신다. 자식들이 용돈 줘요? 주지 그럼 안 주나? 얼마나 보내줘요? 예? 10만 원. 1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용돈도 받고 이것도 하고 돈 다 어디 쓰세요? 빡시지 못 가지고. 꽃게를 따는 일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배 한 척에 딸린 온 식구가 모두 나서 일선을 거들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작업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았다. 10시가 넘도록 작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저녁도 거른 채 꽃게에 매달려 있었다. 작업이 끝난 집에서는 꽃게찜 잔치도 벌어졌다. 바가지도 나간다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통째로 쪄낸 연평도의 별미다.
이들로서는 1년 만에 맞이하는 축제였다. 연평도는 그렇게 삶의 가장 바쁘고 기쁜 한때를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취재팀은 꽃게 운반선 대광호를 찾았다. 몇 명이나 잡니까? 우리 선원들 다 다죠 뭐. 한 10여 명 자요 그 안에서. 인천을 오고 가는 대광호는 아예 연평도에 배를 정박해두고 있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중이었다. 누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누워보세요. 편하고 그래. 좋아요. 제 키에도 이게 딱 들어가네요. 꽃게 운반선은 연평도 어민들로부터 꽃게를 사들여 인천으로 실어 나른다. 이런 배가 연평도에만 세 척이 드나들고 있었다. 가을 성어기가 끝나는 11월까지 대광어 선원들은 배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했다. 꽃게 운반선은 기동력이 생명이다. 어민들이 잡은 꽃게를 보다 신속하게 육지로 운반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때문에 연이 뱃일만큼이나 운반선원 또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IMF 이후 배를 타기 시작했으며 꽃게가 드는 한철 수입을 올려 바다를 떠나야겠다는 결심도 하고 있었다. 저는 농작도 하고 노동일도 하고 그랬어요. 장사도 해보고 뭐 아이를 높은 거 올려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시가 천상 배 탄 거지. 배 타는 게 좋은 점은 뭐 같아요, 선생님? 좋은 점은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고생하는 거지. 육지가 낫죠. 육지에서 고생해도 육지에서 벌어먹는 게 낫지. 배에서는. 배는 자신 없어. 그날 밤 연평도에서 꽃게를 실은 대광어는 4시간 뱃길을 날려 인천의 공판장에 도착했다. 바로 이 공판장에서 연평도 어민들의 한 해 살림이 마무리된다. 대광어는 오늘 성공적인 운반 작업을 했다. 대부분의 연평도산 꽃게들이 살아서 공판장에 도착한 것이다. 연평도의 꽃게잡이 어선들이 공판장에 넘기는 꽃게는 국내 유통량의 80%인 하루 35,000kg에 이른다. 더구나 활개로 유통되는 물량이 많았다. 싱싱함, 그것이 바로 연평도 꽃게가 갖고 있는 자랑이다. 잡는 순간부터 공판장에 도착할 때까지 꽃게는 살아있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활개에 한해서 수출과 백화점 납품도 가능했다. 선도로 값어치를 매기는 공판장에서 이제 연평도의 꽃게는 어민들의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터였다. 현재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활개라고 팔 수는 없잖아요. 죽은 거니까. 이게 골라서 팔고. 활개하고 죽은 거 한 3,000원에서 2,500원 사이. 날이 밝았다. 공판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매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은 눈으로 꽃게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꽃게의 출신 지역까지는 알리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냉정하게 꽃게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팀에겐 연평도의 꽃게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희망 하나로 건져올린 꽃게가 아닌가.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장의 풍경은 어디나 비슷했다. 이곳에서도 치열한 눈싸움과 별난 몸 동작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동작과 손짓에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다. 최전선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고마운 꽃게들에게 값이 매겨지고 있었다. 이 긴장된 순간에는 한 채 실수나 눈가림도 용납되지 않았다. (40kg) 상자에 얼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경매는 계속됐다. 이날 재성호의 꽃게는 15,500원에 낙찰됐다. 최고가였다. 5에 양상 6 4에 활개가 14,400원. 아가리 이제 죽은 게 9,900원.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한참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이제 한참 가을에 18,000원, 2만 원 선까지 넘어요. 지금 이제 오르는 거 시작했다고. 다음 날 취재팀은 마지막으로 연평도 바다를 찾았다. 취재팀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방금 출어를 시작한 재성호였다. 고생들 많으시다. 취재팀은 그 배의 젊은 선장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다. 재성호는 꽃게를 찾아 바다로 떠났다. 취재팀과 재성호의 선원들은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헤어졌다. 연평도 55척의 꽃게잡이 배는 그들 삶의 터전인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그 바다는 긴장과 대립이 존재하는 바다였다. 눈앞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연평도 사람들은 온몸으로 분단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개척하고 있다. 거친 바다와 싸우고 바다에 존재하는 긴장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연평도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연평도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다다. 서해의 작은 섬 연평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꽃게가 돌아오고 있었다.